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1년하고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는 없고 남편도 저도 반려견을 입양해서 함께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을 맞이하는 일이라 미리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 중이에요. 남편은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쩜 이리 잘 통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죽이 척척 맞았어요. 제 입장을 잘 이해해주기도 하고요. 그 덕에 저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요. 3개월 전까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그리고 윗동수한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많이 못마땅해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되게 꿀리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저도 꽤나 마음고생하고 여기 사연에 나온 것처럼 시집살이 호되게 해봤네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의 가족들이니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끊을 때에는 끊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미움받으면서도 이용당하는 상황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와인바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남편이 저희 바에 자주 들르면서 저와 눈이 맞았네요. 둘이 연애하고 4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한 감이 있고 남편은 적당한 때에 결혼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보다는 혼자서 더 삶을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엄마는 제가 가정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게 싫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못하신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혼하기를 바라신 거죠. 요즘은 네 나이 결혼하기 일러. 네 친구들 중에도 결혼한 애 한 명밖에 없잖아. 종호라는 사람이 좋아 보이기는 해. 근데 사람 좋은 걸로 결혼 생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 부모, 아니 어머니가 안 도와주실 거라며. 니들끼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한민국에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 준비하는 거 되다 돼. 나중에 네 친구가 시댁 도움 받아서 결혼식 척척하고 잘 살면 그것만큼 속상한 거 없다고. 엄마가 나한테 늘 했던 말은 그게 아니잖아.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며. 엄마 그런 신념으로 내가 대학 가는 거, 과 선택하는 거, 취직 안 하고 와인바 하는 거 전부 찬성해줬는데 결혼은 왜 예외인데? 그냥 우리 믿어주라. 종우 오빠 나 힘들게 할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와인바 잘 되잖아. 지금 SNS에도 많이 올라가고 점심 저녁 예약 다 꽉 찬다고. 오빠 회사도 좋은 데고.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믿어줘. 모르겠다. 너라면 몰라도 그 종호라는 애는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믿어야 되니? 그리고 나는 네가 더 너만의 인생 오롯이 즐기다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네 말 맞다나 와인바 그렇게 잘 되는데 너 쉴 틈이라도 있어? 잠시 닫아놓고 여행 갈 시간도 없잖아 요즘. 엄마가 이렇게 말리셨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고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함께 있고 싶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 주변에서 현실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나마 친구 하나가 결혼했는데 둘이 고양이들 키우며 알콩달콩 사는 게 좀 부럽기도 했어요. 아무튼 결혼은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친정과는 다른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를 좀 무시했어요. 자기 아들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부모들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 언니들에게 들으니 시댁이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기우는 것도 걱정하셨대요. 그러면 시댁에서 자격지심 갖고 나올 수 있다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자기 아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결혼시켰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예, 세상에 돈이다가 아니다. 우리 종호 인물 잘났지, 회사 좋은 데 다니지, 키 훤칠하지. 어떤 여자가 마다하겠니? 정말 열아들, 아니 다른 사람 아들 100명 부럽지 않은 애야. 그러니까 너도 결혼한다고 난리친 거 아니겠어? 나는 더 좋은 집안 며느리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 뜻 존중해서 너 받아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데 결혼을 더 하고 싶어 했던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그건 시어머니가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꽤나 자기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남편한테 형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형만 편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아들 100명 안 부럽다는 둥 한 말은 사실은 과장이 심했던 거예요. 저한테 집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 하려던 거죠 뭐.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었고 친정에서도 이미 시댁이 집은커녕 혼수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계속 우기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 집에서 뭐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네요. 나는 진짜 형 뒷바라지 하는 것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형수까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엄마는 시대가 변해도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형이 뭘 하든 형편만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남이 능력 있고 돈 잘 벌어서 나한테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속에 맺힌 게 많아 보였어요. 보니까 자기 형이 돈 가지고 사고 쳐서 막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흥분해서 말한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형이 치킨집 한 적 있거든. 치킨집 솔직히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말렸는데 자기는 다르다나?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인테리어도 MZ세대한테 맞춘다고 요란하게 하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대출금도 못 갚고 그래서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엄마도 형 한 번만 도와주라고. 너는 회사 다니니까 안정적이지 않냐면서 말이지. 나도 형이 신용불량자 되는 건 막고 싶어서 빌려주기는 했는데 그 뒤로 너무 나 몰라라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열받는 거야. 아니, 돈 갚을 마음이 없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적반하장이야 진짜. 나한테 이것저것 소소하게 뜯어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 어쩐지 남편은 자기 형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집안 식구 이야기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런 가족이면 저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것 같거든요. 제가 완전 벙찐 일도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버님이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수령이는 자기 앞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보험 몇 번 냈는데 더 이상은 내기 어렵다며 남편 보고 내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신분증이며 도용당했던 거고요. 그때 남편이 보험 해약하고 이것저것 뒤처리하는 거 보고 정말 뭐 저런 형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형수도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니 결혼을 했어도 제가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감정이 좋을 리 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딴 짓 하는 걸 봤으니까요. 저희 결혼할 때
친정 아빠가 남편을 설득해서 저희한테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안 받겠다고 하는 남편한테 살면서 저한테 더 잘하면 된다고, 그것밖에 바라는 것 없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고, 남편은 결국 아빠 뜻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신혼집이 시댁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고 솔직히 좀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저희는 이제 시댁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손 벌리는 버릇은 여전하더라고요. 남편도 이게 그동안 해주던 관성이 있어서인지 갑자기 끊어내지 못했고요. 저도 눈앞에서 보니 자기 죽게 생겼다고 너무너무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안 주기도 참 뭐하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가며 남편한테 돈을 빌려가고 그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편만 들었고요. 그것도 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엄마랑 형한테 집안 경제권 너한테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거야. 아니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너 이런 거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창피하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분명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아파트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둘이 잘 살게 자기네는 간섭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아버지 노릇한다며 지켜준다고 했고요. 그러니 친정에서도 그래도 염치는 있나 보다 하며 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아버지 노릇인지요. 이런 걸 보며 그래도 저희 친정이 재산이 있어 다행이고 부모님이 자식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좀 비싼 지역이었고, 아빠가 아이 낳든 강아지나 고양이랑 살든 오래 살라며 신혼인 저희 형편에 비해 좀 큰 집을 얻어주셨어요. 실평수만 34편 정도 됐거든요. 친정하고는 전철 타고 세정거장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저희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매매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에도 저희 아파트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하더군요. 불경기 불황이라고 해도 오르는 데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가 봐요. 이게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랑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집값도 땅값도 안 오르기는 했어요. 저희 사는 곳만 올라간 게 아주버님 질투심에 불을 당긴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집 들일 때도 안 왔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하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더니 은근히 이것저것 캐묻더라고요. 형님은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뜯어보고는 화병하고 테이블 매트를 달라고 해서 좀 당황했거든요. 물론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 아랫사람 집에 오면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사올 법한데 아무것도 안 사와서 밥 얻어먹고 과일에 차 얻어먹고 내내 살림을 못하는 것 같네, 돈을 펑펑 쓰는 것 같네 이러다가 뭐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2주쯤 지났나?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왔더라고요. 그때 아주버님이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실히 여기가 애들 키우기에는 더 좋겠어? 근데 2사람은 일단 아이 안 낳고 개 키울 거라며. 나나 민준아 좀 더 돈 벌고서 아이를 낳자는데 동의했어. 걔도 입양하려니 생각할 게 많아지더라. 천천히 멀리 내다보며 준비할까 해. 종우, 너 말에 아주 허세가 들어갔다. 이런 아파트에 사니까 네가 신분 상승한 것 같냐? 그런 게 어딨어. 내 말이 그렇게 들렸으면 그건 그냥 형 생각이야. 나는 아파트랑은 상관없잖아. 그러자 옆에서 형님도 끼어들더라고요. 아무튼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좋겠어요. 서방님은 이런 걸 마누라 덕 톡톡히 본다고 하나요?
우리 은우 아빠도 결혼할 때 친정 덕 좀 받죠. 예단이며 결혼식장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우리 집에서 다 돼서 마누라 잘 얻었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내가 동서한테는 깨갱해야겠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런데 은우는요? 친정집에 갔어. 다음 주에나 올 거야.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4살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그 아이를 형님 친정에 너무 자주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 조카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친정에 맡겨놨다고 하고 두 사람은 해외여행에 제주도 여행에 잘도 돌아다녔어요. 하여간 나나 엄마 사는 동네는 왜 죽어라 안 오르고 여기만 오르나 모르겠다. 부럽다 야. 형도 돈 모아서 이사 계획 짜봐. 그럼 은우도 크면 학교 더 좋은 쪽 알아봐야 할 거 아냐. 여기가 딱 좋기는 하다. 지하철 가깝고 애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 학원도 있고. 그러고 보니 이쪽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잘 해놨다던데. 그것까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네. 아직 우리한테는 먼 얘기라서 알아보지 않았어. 이쪽 학교 좋고 어린이집 좋은 거 맞아요. 서방님. 그러니까 집값도 오르는 거겠죠? 아무튼 동서는 좋겠다. 이런 데에서 살고. 은우 아빠, 우리도 은우 생각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 생각해보자. 그럴까? 다른 데 뭐 알아볼 거 있나? 여기만한 데가 없겠어. 아주버님이 남편 말 속에 허세가 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야말로 허세가 가득했어요. 형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지금 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보증금 까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집값 감당이 안 되고 둘 다 대출받기도 어렵다며 저번에도 남편한테 돈 빌려가려고 하다가 못 빌렸었거든요. 제가 두 사람 무능하다고 비웃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큰 소리만 치고 너무 과시만 하려고 하니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쪽 동네로 이사 온다니 내심 싫었네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형제니까요. 남편도 아주머님이랑 형님이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또 아주버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좀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조카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희 아파트랑 가까운 데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학비도 좀 비싸기는 한데 워낙 평이 좋아서 들어가려면 대기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에 다닐 수 있게 친구한테 부탁을 해달라고 계속 저한테 압력을 넣는 중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그런 부탁은 어렵다고 계속 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툭 하면 애 떼놓고 둘만 어디 다니면서 저한테는 조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니 짜증이 났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고 아주버님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뭐라고 했네요. 니네는 동생이 돼서 형보다 잘 살면 더 나눌 줄도 알고 해달라는 것도 해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 가족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니네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아니냐? 친구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네가 마음에 있어봐. 뭘 못하겠어. 너무 그렇게 칼처럼 자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뿐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바라는 게 참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용돈 달라고 전화했고 옷이며 화장품이며 사달라는 것도 많았어요. 큰아들 내외한테는 아무 요구도 안 하는 눈치인데 왜 그리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빌린 돈이 많으니 그런 것까지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더군요. 저도 물론 성심성의껏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제 돈을 쓰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드릴 때 두세 번은 가져갔네요. 그리고 한 번은 100만 원 넘는 자켓을 사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자식이고 제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이런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생일이나 어버이날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과일 한 봉지 사다 주지도 않으면서 뭘 받기만 하려고 하니 그런 시댁하고 계속 보고 싶겠어요.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남편 경제권 저한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잘하게 30만 원씩 20만 원씩 몇 번 빌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네 카페 보증금도 다 까먹게 생겼다며 목돈을 부탁했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한 아주버님은 저한테 통화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재수씨,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재수씨 돈 쓴다고 했어요? 종호 돈 쓴다는 거잖아요. 왜 형제간의 사이를 갈라나요? 그것도 돈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재수씨가 번 돈도 아닌데 그걸 막으면 안 되죠. 뭐 집안 경제권 쥐고 있다면서요. 큰돈은 재수씨가 다 갖고 있는 모양인데 종호 통장에서 3천만 원 빼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없던 일로 할게요. 아니,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집안에서 저보다 윗사람이고 남편의 형이라고는 해도 그렇죠. 좋게 말하고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며 말했어요. 아주버님, 저는 오빠한테 아무 말 한 거 없어요. 오빠가 그냥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한 것 같은데요. 그런 돈을 제가 오빠한테 말없이 보낼 수 없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오빠가 아주버님 ATM기 아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세요. 오빠한테 지금 3천만 원 있지도 않고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주버님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는 딱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데에서 돈 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럴 거예요? 나를 무슨 돈이나 달라는 그런 사람 취급하는 거 맞죠?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맞지 않나요? 오빠한테 빌려간 돈 하나도 갚은 거 없죠? 저도 다 알아요. 저 몰래 몇십만 원씩 빌려갔고 그전에도 오빠가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 하나도 안 갚은 거요. 차용증을 써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이 집에서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보고 기막히고 황당하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도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좀 무섭기는 했죠. 성인 남자가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끝까지 좋게 말했네요. 결국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도움으로 어떻게 돈을 융통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저한테는 있는 것들이 더하다며 저러고 사니 돈을 모은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을 했고 남편은 결혼하고 변심했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나빴죠. 불과 1년도 안 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도 아주버님한테도 한 게 있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기왕에 못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저도 기본만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더는 시어머니 용돈도 많이 안 드리고 매달 드리기로 한 것만 보냈어요. 남편도 잘했다며
자기도 이 기회에 끊을 건 끊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고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가 저나 남편한테 돈 이야기하는 거 없이 각자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와인바를 확장해서 2층으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며 새로 조리기구 들이는 것까지 챙길 게 많았거든요. 남편은 승진을 했고 해외 출장이 전보다 잦아졌어요. 결혼 1년 기념일을 앞두고 저희는 둘 다 나름 좋은 일이 생겼다며 만족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통해서 꾼 돈도 못 갚고 대출도 싹 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네요. 우리 귀에 들어가라고 일부러 흘린 게 분명했지만 저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제사 전날 음식을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당일날 만들거나 주문해도 되는데 말이죠. 전날 해놓으면 아무래도 먹을 때 금방 한 것 같지 않잖아요.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하고 갔어요. 아주버님 형님도 당연히 와 있더군요. 전에 저희가 돈 문제 거절하고는 거의 마주친 적이 없고 어쩌다 시댁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저희한테 먼저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 해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웬일로 손까지 잡아줬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뭔가 있겠구나 했네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하고 서로를 쳐다보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폭탄을 던졌네요. 우리 종호가 잘 사니까 그나마 잘 됐구나. 세아가 잘 얻어서 종호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내 입장에서는 되게 큰 거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다. 누누이 말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집안에는 장남이 기둥이고 장남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다고 했지 않니? 가족은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가족이고. 여기까지 얘기하자 남편이 또 돈 얘기구나 싶어서인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사니까 도움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나랑 민주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형이랑 형수도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그러냐? 왜 그렇게 앞서가? 누가 돈 달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중요한 거라 니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겠다. 시어머니는 각을 잡고 얘기하려는지 자세까지 고쳐앉더니 진짜 헛소리를 시작했어요. 니들 조카 우리 집 장송 느느 말이야. 이 동네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앞만 봐도 우리 은우 다닐 곳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세아가 친구가 한다는 그 영어 유치원 말이다. 티오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어. 내가 거기 학비랑은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유치원이 니네 집 근처잖냐? 애가 여기서부터 매일 거기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이미 그런 꼬마 아이 때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애 인생을 결정한다는구나. 여기 살면서 그 동네 영어 유치원 가봤자 은우는 서민 동네 아이 취급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그 집을 큰 집에 내줘야겠다. 니들은 얼마든지 직구할 수 있잖아. 거기 집 넓어서 니네 둘 살기는 너무 횡해. 니네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차하면 또 사돈댁에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니. 사실 큰애 내 친정에는 돈 갖다 쓴 게 있어서 그런 말까지 하기는 좀 부끄럽고 마침 니들한테 집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니? 그러니 니들이 집을 좀 내줘야겠다. 진짜 살다 저런 식으로 자식 집 뺏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집 명의 제 거예요. 아빠가 집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오빠가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오빠는 공동명의도 싫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집을 아주버님네 이사 오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집인 거 우리도 알아. 일단 좀 살게 해달라 이거지. 그러는 새에 우리 종수도 사업 잘 되고 하면 그런 집 살 수 있는 거잖아.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니네 아파트 단지에 많이 산다더라. 니들이 조카 생각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두 식구가 실평수 34평이면 너무 크잖아. 그 집을 살만한 사람이 살아야지. 안 그래? 니들은 나중에 그런 집 살아도 되고. 제가 아주버님이랑 형님을 보니 아주 당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진짜 하다하다 이제는 평소에 맨날 친정에 맡겨놓는 아이를 핑계로 집을 차지하려 들다니 사람이 바보인 줄 아는 건지 호구인 줄 아는 건지 뭐가 됐든 열이 받더라고요. 거기에 아주버님이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그래요, 재수씨. 명의 같은 거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 계속 살지 말지는 살아보면서 결정할게요. 동서가 아파트 내주면 우리도 섭섭지 않게는 할게. 다시 말도 트고 살고 좋잖아. 너무 멀리 이사가지 말고 형제가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봐야지. 좋기는 뭐가 좋나요? 맨날 옆에서 누구를 뜯어먹으려고 드는 건지 제 위장이 다 꿈틀하더군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민주집을 형 주라는 소리잖아. 이건 뱅뱅 돌려 말해도 그건데 이제는 둘째 며느리 집까지 손을 댈 생각이에요, 엄마? 뭐 잠깐 와서 살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할 판인데 뭐가 어째요? 남편이 열받아서 맞는 말만 하는데 아주버님은 되도 않는 소리를 했어요. 야, 너는 네 마누라밖에 안 보여? 네 형이랑 네 조카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네 마누라는 헤어지면 남이야. 그런데도 너 지금 마누라 집을 우리 준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말이 돼? 어디서 시건방지게 목에 핏대를 세워. 너는 은우가 좋은 친구들 사귀고 고급지게 사는 게 싫으냐? 네 하나뿐인 조카인데 우리 은우 이 집 장손이야. 장손이 잘 돼야지. 그리고 은우가 커봐라. 니들한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나중에 은우한테 효도받을 생각해. 일단 우리는 받아놓은 이사 날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니네가 시간 많은 날로 골라봐라. 마치 우리 생각해주는 것처럼 벌써 이삿날까지 골라나온 게 기가 차더군요. 남편은 되도 않는 소리 말라며 소리를 쳤고 그럴수록 아주버님과 형님은 약 올리듯이 피식거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는 얼굴로 대해야겠다 싶었네요. 그럼 큰집 아파트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처분하시나요? 아니다. 그거 뭐 처분한다고 큰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세를 줄까 한다. 아니면 당장 큰돈은 안 돼도 월세를 받아도 되고.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얼른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 집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눈도 기대에 가득 찼고요.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아주버님네 동네 아파트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전세 주면 1억 3천은 나오겠네요. 저희 아파트 전세가 4억 3천은 넘어요. 저희 바로 앞이 전세로 사는데 이번에 4억 5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 저희한테 전세값을 주세요. 1억 3천에서 3억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어머니 집 팔면 3억은 좀 더 되지 않나요? 그거 저 주세요. 그러면 아파트 이사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아빠가 해주신 집인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빠가 이런 식으로 큰 집에서 저희 아파트에 무작정 사는 거 아시면 가만히 안 있으세요. 아빠가 사업하면서 꽤 큰 로펌 변호사들하고도 친분 있는 거는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억 3천 주고 들어와서 살려면 사세요. 아니면 아주버님 집을 팔고 돈을 보태던지요. 근데 그 아파트 팔아도 2억 5천 이상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머지 1억 8천은 어머니가 해주셔야겠네요. 지금 아주버님도 형님도 돈 빌릴 데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자기 집을 팔라고 하자
바로 싫다며 펄쩍 뛰었어요. 아니, 내가 재산이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집을 팔라고 하니? 우리 집도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시세로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랑 아주버님 그쪽 지역은 몇 년째 부동산 제자리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억 3천에 전세 살라고 하는 게 절대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저희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2년 계약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했고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하더니 안 된다고 몸서리를 쳤어요. 안 된다. 나는 내 집 있어야 해. 애들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건 이게 유일한 거야. 내가 내 집에 하숙을 쳐도 내가 나가지는 못한다. 그럼 아주버님네가 어머니네 들어가서 하숙하는 셈 치고 매달 월세 내고 아주버님 아파트 팔아서 빚 갚으면 되겠네요. 저희한테 빌린 돈도 갚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큰아들만 중요하신가 본데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해서 시집에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어떻게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희 아빠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주버님, 그동안 저희한테 돈 갖다 쓰신 거 있죠? 종우 오빠한테 차용증 쓰고 안 갚은 것도 있고요. 어차피 계좌로 보내서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저희가 뭘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빠 친구 변호사분한테 그거 들고 가서 돈 받을 수 있게 소송 진행해달라고 할까요? 제 말에 세 사람은 더 하얗게 질리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화를 좀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민주 말이 맞네. 형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월세 내면서 살아.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 안 그래? 어차피 은우 맨날 형수 친정에서 챙기잖아. 은우 핑계로 우리 아파트 뺏으려는 거 누가 봐도 다 알거든. 그걸 변호사들은 모를 것 같아? 그제야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어요. 안 되겠다, 종수야. 나는 내 집까지 팔아서는 돈을 못 보태겠다. 이거 그냥 니들이 들어가면 정말 쟤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나이에 어디 월세나 전세 같은 거 살기 싫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괜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진짜 똑같이 못돼 처먹었네. 니들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형. 나도 형이 제발 성공해서 좋은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보다 더 좋은데, 더 넓은 데에서. 근데 형이 알아서 하라고.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억지로 뺏으려고 엄마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이번에는 형님까지 저희 보고 너무하다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서방님도 참 매정하네요. 결혼하고 사람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한 가족인데 저희한테 뭐 해줬는데요? 지금도 우리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쫓을 생각인데 저희한테 그런 가족 의미 없어요. 저희는 인연 끊어도 상관없어요. 그놈의 가족 타령 지겨워 죽겠네요. 민주 말이 맞아요. 형수님, 저 형수님한테 이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그동안 형이 해달라는 돈 다 해줬고 말도 안 되는 요구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한 가족인데 제가 변했다고요? 정말 변해볼까요? 제가 형 고소해볼까요? 아주버님, 형님, 어머니, 저 잘못 보셨어요.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쉽게 생각하셨나 봐요. 정우 오빠는 이제 저랑 가족하면 돼요. 당연히 제 편이니 저랑 가족 맞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시댁 갑질 많이 당했다는 말 들어봤어도 이런 식으로 집 내놓으라는 갑질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남편은 진짜 굳게 마음 먹었는지 그 자리에서 완전 선언을 했어요. 형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해. 나 민주한테도 너무 쪽팔려.
엄마도 너무 장난만 챙기잖아요.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나도 이제 나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하고 있을래요.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형, 내 돈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각서 쓰고 공증 안 하면 나 진짜 고소할 거야. 엄마도 그래. 더는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 하지 마. 나한테 이제 민주가 우선인 거 맞아. 나 하나 믿고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잖아. 저와 남편은 할 말 다 하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을 두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날 저보고 바닷가 보며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회의에 소주를 시켜놓고 남편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했어요. 진작에 이랬으면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했을 텐데 미안하다면서요. 괜찮아, 됐어. 이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오빠는 아주버님한테 꼭 돈 받고. 알았어? 나 진짜 엄마랑 형 안 보고 살아도 돼. 아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면서 진짜 후련한 표정을 짓는 남편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오만 협박을 다 했지만 저희는 다 차단해버리고 변호사 통해서 할 말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한 걸 알자 그제야 아주버님은 저희 와인바까지 찾아와서 남편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소송을 취소해달라고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그걸 받아 공증한 후에야 소송 취하를 했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이런저런 일 다 하며 남편한테 매달 돈 갚고 있네요. 형제끼리 이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그동안 남편이 혼자 당해온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고 1년간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탈출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인생이잖아요. 남편과 만드는 제 인생이요. 저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가족과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